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늘 깨닫고 알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벌써 2월 지나고 있어요. 2월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세월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더욱더 알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기를 바라고, 여러분 사실상 그 사랑을 아는 것만으로도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처럼 복은 없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랑 깨닫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찬양대 참 감사합니다. 모처럼 만에 들으니까 참 먼저 멕시코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얼굴이 좀 새카매졌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당분간 새카만 얼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원래 새카만데요. 뭐 그래서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비비를 좀 발라볼까 하다가 에이, 뭐 그렇게 한들 뭐 뭐가 달라지겠나.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멕시코 선교 갔다 온 거 잠깐 말씀 브리핑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연결해가지고서 접목시켜서 오늘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 여행 지난주, 그러니까 2월 11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22일까지 사실상 12일인데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 해가지고서요 거의 가 있던 시간은 열흘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는 시간이 이제 저게요. 그래서 월요일 날 11일 날 월요일 날 12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2시에 출발을 해가지고서 인천공항 가서 짐이요, 이 박스만 13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개인 짐들 해가지고서 갔는데 감사하게도 짐이 하나도 안 걸렸다는 거. 그래서 이 안에 뭐 김치도 있고 반찬도 있고 뭐 이것저것 뭐 우리 가서 아이들하고 할 것도 있고 선물도 있고 해서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싸갔습니다. 그래서 내심 걱정했어요. 걸리면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박스 하나만 딱 열어봤어요. 딱 열어봤는데 뭐 색종이 있고 색연필이 있고 뭐 과자 있고, 그러니까 다 이런 거니. 그래서 다 그런 거라고 그랬더니 가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저녁 6시 50분 비행기, 7시쯤 출발 떠가지고서요 달라스까지 12시간 날아가가지고 12시간 달라스 가서 내려서 그래도 1시간 일찍 도착한 거예요. 3시간 차인데 3시간 뒤에 또 타야 되는데 4시간 정도. 근데 미국 들어가실 때 요즘 여러분들 시간 많이 걸리는 거 감안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들어가는데 이국 심사하는데 저희는 짐을 여기서 붙이면 이제 칸쿤까지 바로 찾는 거는 칸쿤까지 가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입국을 들어갔다가 그리고 또다시 다른 게이트로 옮겨서 비행기를 갈아타고서 칸쿤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 심사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요즘은 달라졌더라고요, 옛날하고는. 그래서 뭐 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달라스에서 한 4시간 정도 경유하고서 4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옮겨 타고 달라스에서 칸쿤까지 3시간 비행을 해서 들어가서 거기 현지 시간으로 밤 12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치면은 화요일 날 맞나요? 화요일 저녁 10시 아니죠. 수요일 많이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나 시간 차가 그래요. 그래서 밤 12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짐 찾고 뭐 수속하고 나와서 숙소로 가니까 한 2시쯤 좀 넘었고요. 뭐 정리하고 나니까는 3시쯤 되고, 그래서 아침에 그냥 자고 오후부터 일정이 시작됩니다. 센터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곳에 1층이 교실 거의 대부분이고요. 2층에 방이 4개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2층에 방 2개 하고 3층에 방 하나, 건물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숙소를 여기서 그냥 다 했어요. 그래서 숙박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고요. 시설은 이렇고 그 주위에는 뭐 그냥 가난한 집들 쭉 있는 동네입니다. 동네가 참 부자 동네는 결코 아니고 빈민 가난한 지역, 약간 도시에서 조금 벗어난 그러한
곳입니다. 가기 위해서는 비포장 도로길을 좀 가야 되고요. 그래도 뭐 도시에서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안에 있지만은 어쨌든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지금 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센터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와가지고서 오후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아대책에서 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복음을 좀 가능하면 전하시고, 세상 복음 못 전하게 돼 있어요. 여기도 멕시코는 국교는 아니지만 멕시코의 거의 대부분이 천주교입니다. 카톨릭입니다. 남미 쪽은 거의 카톨릭이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카톨릭 세력이 엄청 세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쨌든 센터가 이렇게 생겨서 저희들이 이제 화요일 날 일어나서 오후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 뒤에 이제 이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준비해 간 게, 지난번에 왜 와서 여기 춤추잖아요. 그거를 이제 와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멕시코 아이들도 이제 거기서 이제 준비했으니까 같은 거를 서로 이제 춤추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뭐를 위한 거냐면은, 토요일 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평화 캠페인이라고 해서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칸쿤이 관광지잖아요. 휴양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갱들이,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서 막 폭력, 저희들 이거 할 때도 총기 사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센터에서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것이 위험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서 평화 캠페인을 하는데, 그 평화 캠페인을 주도한 사람이 이제 이 센터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 라디오로 들어갑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고 그 프로그램에서 이 평화 캠페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가서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연습하는 거 다 보거든요. 보더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 아이들이 들러리 쓰고 우리가 주축으로 이제 해서 이거를 이제 연습을, 화요일 날에는 요거를 이제 연습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날 화요일 날 저녁에, 지난번에 왜 작년에 우리 호프컵 아이들 왔었잖아요. 네, 그 아이들 부모님들이 가는 날 하고 저희들 떠나오는 날 이틀 두 번 저녁을 식사를 준비를 손수하셔가지고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저녁에는 그렇게 했고요. 수요일 날 아침에는 아이들이 이제 요 앞에, 이게 센터 바로 앞에예요. 센터 바로 앞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차를 주차하려고, 차를 좀 주차하고 저 앞쪽에는 나중에 되면은 여건이 되면 교회를 좀 져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그걸 만들려고 흙을 갖다가 이만큼 싸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펴달라. 이것도 못 피더만요. 생전 처음 삽질해 보던 애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해놓고 왔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아이들 이거를 하고, 수, 목, 금 3일 동안 저희들이 한 것은 오후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준비해서 갔습니다. 만들기 같은 거 뭐 하는 거를 해가지고서 아이들하고 같이, 꼭 얘기하는 거 보면 말 통하는 것 같죠? 전혀 말 안 통합니다. 손짓 발짓 하면서 가서 해갖고 간 거 한 6개 정도 되거든요. 수, 목, 금 3일 나눠가지고서 이거 만들기, 어떤 거는 그것도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변하는 물. 여러분들 한번 가서 집에 가서 뭐 시간 되시면 해보세요. 과산화수소 있죠? 빨간 약. 그거를 물에다가 넣고서 하면은 빨갛잖아요. 거기에 비타민 C 있잖아요. 그거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색깔이 변해요. 어떻게? 색깔이 없는 거로. 무색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하고 만들기 하고 해서 이런 거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목금 3일 동안 오후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금요일 날 마지막에는 저희가 떡볶이 100인분을 싸갔습니다. 아까 그 박스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떡볶이를 다 만들어 가지고서. 근데 여러분 항상 아실 거는 저기 아시지만, 떡은요 한국 사람 음식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떡을 못 먹어요. 그 찐득찐득한 거. 여러분들 외국 나가면은 왜 날랑미라고 해가지고서 저기에서 싫잖아요. 근데 거의 외국이 다 그래요. 한국처럼 밥이 찰진 거는 일본하고 우리, 중국도 안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먹어요. 당연히 그 좋다고 해갖고서 해줘도 그 사람들은 이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떡볶이 해갔는데 생각보다 반응은 뭐 우리 애들만 반응 좋았지. 그분들은 좀 반응은 좀 그 아이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목요일 날 아침에 1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가가지고 그 다른 그 유치원에를 갔습니다. 여기는 좀 잘 사는 동네예요. 아이들 옷부터 때깔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의자 같은 거 책상 같은 거 다 있고,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서 아이들한테 이제 또 노래 불러준 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지난주에 여기서 했거든요. 지난주에 어설프게 했잖아요. 내가 확 혼내켜서 공항 가면서도 연습하고 막 했는데 지금은요 엄청 잘해요. 왜? 거기 가서 엄청 많이 불렀거든. 툭하면 불렀거든. 툭하면 불러 여기 가서 부르고 저기 가서 부르고,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뭐 공연 다니는 애들처럼. 심지어는 행사 마치고 식당 갔는데 식당 가서도 불렀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왜냐면 그 사람들 말로 스페니쉬로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불러주는데 한국 애들이 그 특이하죠. 그래서 어쨌든 어린이집 가가지고서 여기서도 이제 아이들하고 만들기 하고, 그리고 그 한 것 중에 가장 한 것은 뭐냐면 복음 팔찌라고 있습니다. 색깔별로 해가지고 팔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의 의미가 있어요. 천국, 죄, 또 피, 예수님의 피, 빨간색은 그렇고, 그 다음에 구원, 흰색, 그리고 성장, 그리고 천국,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팔찌를 만든 아이들과 같이. 말은 안 통해도 어쨌든 만들기는 다들 잘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아침에 그렇게 되고 금요일까지는 그 모든 일을 하고, 금요일 아침에는 가정 방문을 좀 했습니다. 신방, 요즘 우리말로 신방을 한 두 집 하고, 그 집 어떻게 사는가. 아마 요번에 우리 아이들 갔다 와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이 뭐냐면은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구나. 두 번째는 우리 집이 좋은 집이구나. 세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 좋으신 분들이구나 하는 거를 아마 가장 많이 느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토요일 날이 메인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부터 아까 그 연습한 거 있죠? 아침부터 9시부터 12시까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잠깐 쉬었다가 저녁 6시부터 그 프로그램 이제 평화 캠페인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6시면은 여기 시간으로는 8시예요. 그러면 한 7시쯤 되면은 뭐 시간이 좀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정창국 기사님이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캠을 이제 해가지고 막 해서 우리 성도님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막 들어오시면은 좀 보시라고 거기서 틀었는데, 내가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예배가 안 끝났어. 설교도 안 끝났어. 우리는 행사가 다 끝났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 고생 좀 하셨더만요. 예배가 11시 40분에 끝났다대요. 저는 당연히 제가 분명히 내가 그래서 카톡을 다시 확인해서 윤은성 목사한테 분명히 25분에서 30분 설교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뭐 거의 1시간 했더만요. 제가 내일 전화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고맙다고. 근데 그래서 좀 보시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게 시간이 안 돼. 어쨌든 우리 아들 가서 사형리 있잖아요. 그거 이제 공원입니다. 분들한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라디오에 이게 방송이 되는 거예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진행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방송이 되는 겁니다. 방송이 돼서 우리 아이들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여기서도 또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제 6시부터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저녁이 되잖아요. 밤이 돼서 이 플래시몹을 요 저녁 때만 한 3번 했나요? 3번 아마 했을 겁니다. 자, 잠깐 조금 영상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지금 그 시청 광장 앞에 이제 사람들 쭉 와서 자, 이거 해가지고서요 우리 아이들 완전 연예인 됐어요.
저 광장에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사인 받느라고, 아니 사인 받는 게 아니라 사진 찍느라고 사진 찍고 그래.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이제 무대에서 하고 나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쭉 빠지더니만 설교 끝나고 나니까 애들 나와서 막 하니까 또 와우 이러면서. 그래서 행사 어쨌든 모든 행사 잘 해서 마치고 우리 아이들한테 하여튼 기가 막히게 잘 했습니다. 또 거기도 이제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 라디오 프로그램도 그렇고 저희들 때문에 오히려 행사가 잘 진행됐는데, 어제 예배 우리 남성 지역 예배드리는데 우리 박정훈 일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뉴스를 안 찾아봤는데 그 행사할 때 칸쿤 그 나이트클럽인지 어딘지 그 저기에서 클럽에서 총기 난사 있었다고, 5명인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날 행사 다 마치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을 있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천주교예요. 카톨릭인데 그래도 이 센터를 통해서 복음 듣고 또 나도 예수님 믿겠다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서 함께 예배를 저희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모든 이 프로그램 선교 사역에 대한 프로그램은 여기서 이제 끝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일 오후에 칸쿤 거기 바닷가를 애들 데리고 갔었어요. 네, 사진은 안 넣습니다. 가서 직접 보시라고. 네, 그래서 가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하고 화요일 특별히 저기 해서 아이들 멕시코 가는데, 여러분 멕시코 솔직히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갈 일도 없고 우리 아이들도 다른 데도 뭐 더 다니고 해서 있는 기간 동안에 그 멕시코 좀 보자 해가지고 어딜 갔냐면은 여기가 치첸이차 맞죠? 치첸이차라고 해가지고서 마야 문명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아침에 아이들이 6시에 일어나가지고서 김밥을 싸고, 예, 우리 김밥 싸는데 아주 우리 김미영 지사님 딸이 아주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김밥을 싸가지고 왜 싸가냐면 가는데 먹을 데가 없어요. 야, 나 이런 길 처음 봤어요. 왜냐면 미국에서도 LA에서 달라스에서 휴스턴까지 제가 운전을 가봤는데 근데 여기는요 길이, 야,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인데 그냥 직선이에요. 끝없는 직선이에요. 계속 직선이 이렇게만 가면 돼. 야, 그 센터에 차가 그래도 2대가 있었어요. 15인승 봉고가.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스틱은 제가 운전하고 오토매틱은 우리 정지사님이 운전하고, 선교사님이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운전 못하고 우리가 이제 운전 다 하고 다녔거든요. 거기 있는 동안에 5시간을 운전해가지고서 가다가 이제 휴게소 한번 쉬어가지고서 김밥 먹고 그리고 여기를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지금 칸쿤은 약 26도 온도가 26도, 밤에는 한 20도, 16도 이렇게 18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26도, 여기는 38도. 그래서 탔어요. 네, 38도.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쭉 둘러보면서 가이드가 이제 설명하는 거 설명 듣고 아이들 그 마야 문명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또 마야 문명에 대해서, 그리고 왜 멕시코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까? 이유가 있더만요.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갔다가 메리다라는 곳으로 이제 여기서 또 1시간 반 또 운전해서 가서 메리다라는 곳에 가서 이제 자고,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다시금 이제 아래쪽으로 칸쿤 쪽으로 내려와서 1박 2일 코스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은 특별히 이제 저희가 마지막 수요일 날은 마지막 날이에요. 왜냐하면 목요일 새벽 6시 비행기거든요. 그래서 새벽 2시 반에 나갔어요. 근데 새벽 그러는데 뭐 그래서 수요일 날은 아침에 이제 전통시장 가가지고서 아이들 뭐 선물 살 거 있으면 선물 사게 하고, 오후에 거기 있는 섬에를 잠깐 들어갔다 왔습니다. 빨리 갔다 오려고 저기 했는데 빨리 갔다 안 오기를 다행이에요. 일정 다 마치고서 5시 반쯤 들어갔는데 센터를 들어갔는데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경찰들 서 있고 줄이 노란 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만 총기 사고 나가지고, 거기 학교가 바로 그 학교 센터에서 5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서 그냥 학교에서부터 그냥 총을 난사하고 다 갔다고. 그러니까 저희들 일찍 거기에 이제 센터에 있었으면 총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기도 엄청 하셨나 보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전기 한 번 안 끊기고, 저희 있는 동안에 전기가 한 번 안 끊겼어요. 물이 한 번 안 끊기고. 그러니까 전기 끊기고 물이 끊기는 게 일반적인데 한 번 안 끊겼다고. 그리고 이제 총기 사고도 있었지만은 그 우리 아이들 몰랐거든요. 그냥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갔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프코 분들이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식사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마지막 인사하고, 아이고 울고 불고 난리 나십니다. 예? 예? 그래 가지고서 뭐 사진 찍고 뭐 또 와라 가라 뭐. 근데 또 왔다 갈 수 있는 저기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2시 반에 이제 짐 싸가지고 2시 반에 가는데, 제가 선교사님 차를 타고 갔거든요. 선교사님 차가 토요타인가 닛산인가 그래요. 저기 SUV이고, 또 봉고차 2대 해갖고 3대가 이제 짐도 있으니까 3대에서 가는데, 가다가 선교사님 차가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못 올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싹살해 갖고서 공항까지 왔어요. 이유를 보니까 선교사님 그 오일팬 뭐 튕겨 저기 해주는 것이 잘못돼가지고 차가 수면은 또 이게 또 난리가 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모든 것 잘 마치고 칸쿤에서 달라스로 와가지고 달라스에서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갈 때는 이게 표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X표 껴 있으면 줄을 따로 서요. 그러면 검사가 엄청 심해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저희 1시간 기다렸어요 그때도. 근데 이번에는 다 통과됐는데 다 이게 없는데 한 아이만 X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저 혼자 기다리다가 나오자마자 쭈그랑 뛰어가지고서 바로 비행기 탔어요. 게이트 옮겨가가지고서 그랬는데, 달라스에서 여기 오는 거 비행기는 14시간. 예, 아주 비행기 아주 어마어마하게 탔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게 모든 행사 잘 마치고, 그리고 선교 일정 잘 마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잘 오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분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을 이제 짧게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가고 툭툭툭. 에베소에서 큰 일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옮겨갑니다. 즉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요,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입니다. 거기로 옮겨가 가지고서 거기에서 헬라, 즉 지금의 그리스를 지역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거기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갔던 곳을 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제 수리아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거기로 오게 되면 너 죽일 사람들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오지 않고 다시금 육로를 다시 거꾸로 해가지고서 왔던 길을 돌아서 가게 되는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또 이번 멕시코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뭐냐? 선교란 나눔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요, 맥주감사원금 들어온 걸로 그때 멕시코 아이들 12명 오는 거 후원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왔을 때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때 서로 알게 됐고, 그때 서로 친하게 됐고, 뭐 그렇게 친해질 만한 그런 큰 저기가 없었지만, 어쨌든 그 아이들이 돌아가 가지고서 저희 교회를 엄청 얘기를 했나 봐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있는 동안에도 다른 교회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기억에 남는 교회가 저희 교회,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였던 거. 그 부모님들이 다 너무나 와서 인사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다들 인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 나눔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나눌 수 있었다는 것.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나누게 됩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삶을 나누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단이 아까 보신 대로 물품 잔뜩 싸갖고 갔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큰 나눔이 아니거든요. 조그만 나눔이에요.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하신 거 지난 11월부터 저희들이 떠나는 날까지 선교 헌금 들어온 것이 약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사가지고서 물품 사가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서 챙겨가지고 간 비용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싸가지고 갔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가서 나눠준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나눔을 받은 것도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해주고 저희들이 가서 아침만 해 먹었어요. 아침만 해 먹고 점심 저녁은 마치 무슨 뭐 연합회 회장님 있는 것처럼 음식 딱 해가지고서 아침에 출근하셔요. 와가지고서 그냥 재료 다 만들으셔서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준비 다 해주시고 마지막 날에도 선물 다 저기 해가지고서 아이들한테 하나하나씩 선물 또 해주시고 어떤 아이가 저한테 툭 오더니요 이걸 툭 줘요. 선물이라고.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었느냐? 쿠키 4개 들었어요. 근데 요거를 다 이렇게 싸가지고서 우리 아이들한테 다 하나씩 다 준 거야. 요만한 꼬마애가 비싼 거가 아니라 뭔가 좋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란 얘기예요. 마음을 나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좋은 물건이나 비싼 것을 나누는 것이 나눔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나눔일 것입니다. 나눔은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도 아니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아이들과도 서로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무언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 간다라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믿는 사람들과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시간을 나눴고 그의 인생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나눴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받은 것 선교 헌금을 위해서 받은 것을 다른 교회에 더 약한 곳에 전해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나눔이 초대교회를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 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돌봄이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선교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으로 이어져야만 된다라는 것. 돌보지 않고서는 그것이 온전히 설 수가 없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갔던 곳을 또 가는 겁니다. 왜 갑니까? 잘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더 도와주기 위해서, 더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돌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알아서 살아가고 성장합니까? 아닙니다. 돌봄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그리고 성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갔던 그 기아대책의 발달센터, 아동발달센터는 아이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그 아이들을 잘 돌봐서 제대로 무엇이 부족한 것을 원조 받아가지고서 그 아이들에게 좀 더 가르쳐주고 또 알게 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고 이번에도 사실상요 선교사님이 저희들 가서 보니까 받아줄 적이 형편이 아니더라고요. 왜? 우리가 도움이 아니라 우리가 짐이거든. 그럼 솔직히 그래요.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짐이에요. 여러분 손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손님 24명 들이닥치면 그냥 마냥 좋겠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돌보고 함께 한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인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가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습니다. 올바른 선교는요 돌봄이 뒤따라져야 된다라는 것. 사실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선교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보았다. 이것이 선교다, 선교구나라는 것을 조금 봤다라는 겁니다. 그냥 체험했다라는 거. 체험학습한 거 있잖아요. 애들 체험학습하고 왔어요. 그 아이들 가서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 가고서 뭐 선교를 해가지고 뭐 도시가 뒤집어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거는 아니었어요. 무언가 필요한 것을 서로 돌봐가며 채워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 마지막으로 선교의 마지막은 자립일 것입니다. 스스로 세워지는 것.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선교 사역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한 번의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것,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도와가고 서로 챙겨줘야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교가 아닌가.
교회에서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했다고 해서 알아서 크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돌봐가며 서로가 세워주기 위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 저는 멕시코 아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먼저는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에 가가지고 배우고 느낀 것,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무언가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더 큰 꿈을 꾸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성경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간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힘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하나의 경험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의 삶은 선교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사실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셨다는 것,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가 또 그곳에서도 역사하고 그곳에서도 이 모든 24명이요 다 그렇게 무사히 잘 갔다 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또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무슨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함께 사역을 해나가면서 서로가 기도하고 서로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목표를 가지고 주의 나라 세워가는데 함께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적 삶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고 헌신함으로써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 이틀 동안의 모든 여정 잘 마치고 모두가 귀국하게 하시고 그 여정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누게 하시며 또 서로 돌보게 하시며 서로 세워가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한 번의 어떠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을 세워가는 일에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무언가 베풀고 무언가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있어야 되고 그만큼 실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갖춰가며 또 무장해가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교회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이 모든 또 단기 선교를 통해서 배우고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자녀들이 더 큰 믿음과 소망과 또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준비되어진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과 함께하며 또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